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 금호동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교통정체를 완화할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금섬 해안길입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 중마동 와우지구 청암로로 연결되는 해상교량이 내년 2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해 광양시에 기부 찬합하기로 한 가칭 중금대교는 접속도로를 포함해 길이 451m, 폭 22m의 4차선 도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중마동과 금호동 간 상습 교통 정체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양시의 민선 8기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호대교 일일 교통량이 약 2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로대교 일일 교통량이 약 2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금대교를 가설하게 되면은 일일 약 1만 9천 대 정도가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량 건설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호동 지역 일부 주민들은 중금대교가 금호동 주택단지를 관통하면서 학생 통학로 문제 등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호대교의 확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금호대교를 확장하고 그리고 금호대교에서 제철소까지 메인 도로를 확장해서 주택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그 대안입니다. 중마동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중금대교 가설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며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와우지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광내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소통도 잘 될 걸 보고 이걸로 와우 지구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만 이거에 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이쪽에 무지개 다리도 있고 이 다리가 생기면 상당히 또 볼거리도 많이 좀 생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대교의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 간 찬반 논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어제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양 대학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교명 선정 절차와 시기, 통합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은 양 대학이 중심이 돼 내부 구성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절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오는 2027년 3월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8년 8월부터 최대 1년 6개월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인증평가를 거쳐 오는 30년 3월 의대 개교를 제시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추진 일정을 잡아 오는 30년 3월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으로 29년 3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7년 3월 통합의대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과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이사장의 갑질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일했던 A씨. 3년 전 코로나19에 걸려 늦게 출근했는데 업무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전무는 부모님이 서명한 사유서까지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게 큰 죄였을까? 내가 그렇게 직위해제 당하고 부모님 사유서를 딱 받아와야 되고 내가 큰 잘못을 졌을까? 자책과 불안에 시달린 A씨.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전무는 현재 여수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원부터 이사장까지 오랫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일한 그를 둘러싸고 욕설,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갑질 제보는 취재진에게 잇따랐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직원의 머리를 두꺼운 소류 뭉치로 내려치거나 코앞에서 주먹질하고 코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는 다르지만 가해자는 같았습니다. 수십 명 그만둔 직원들 다 안타깝고 좀 더 빨리 다른 직원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해당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요,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고 폭행 등 갑질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공고를 위해 산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은 기억이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빗자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때리는 사실이 없는데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지점의 조직 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한때 전남 서남권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목포 차 없는 거리가 지금은 빈 점포가 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목포시가 20년 가까이 이어온 상가 임대료 보조금 지원도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원도심 상권을 되살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980년대까지 전남 서남권 최대 상권으로 불렸던 목포 차 없는 거리. 지금은 곳곳에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고 행인 발길도 뜸합니다. 목포시는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상가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신규 입주 점포의 월세의 절반, 최대 75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502곳이 혜택을 받아 임대료와 수선비를 합쳐 60억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업체의 67%가 폐업했고 현재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133곳, 4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지원이 끝난 뒤 1, 2년 안에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업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고 목포시는 지난 2월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단계적 폐지, 지원 한도를 40만 원으로 줄이고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한 뒤 2028년에는 사업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종료하는 순간 공실로 되거나 폐업을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권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보조금 대신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착한 가격 업소 확대, 전통시장, 역전 야시장 등의 축제 지원 같은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와 열악한 시 재정은 여전히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모 총경은 부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반복했고 현재 직원들은 분리조치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총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들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경찰청이 조만간 해당 총경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빠진 남성을 외국인 학생과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구조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여수시 시전동 선소대교에서 바다에 빠진 남성을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과 신기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밧줄을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며 베트남 남성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함께 구조에 나선 소속 경찰관에게도 내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여수의 70대 독지가 신정환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전남 163호, 여수 25호로 선정된 신 씨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진행하고 감사패와 함께 핸드프린팅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신 씨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형 라이즈 사업의 목표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이 성장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자율주행 교육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지게차 교육은 비 오는 날에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두 교육 모두 호남대가 실시한 라이즈 사업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작년까지 교육부가 지원했던 산안협력과 평생교육 사업을 지자체가 넘겨받아 지역사회 요구에 최적화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광주형 라이즈 사업의 목표로 삼고 17개 대학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제대로 일러보고 발굴해보고 배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각 대학들이 추진할 65개 세부 사업이 공모를 거쳐 선정됐고 올해 7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년 안에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양성하고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률을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주력 산업을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인재를 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이 지역 산업을 이끌 것인가, 또 새로운 혁신적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가. 광주형 라이즈 사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예산 집행 권한의 지방 이전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광주시와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모레 개막하는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분쟁 지역의 선수와 임원단에 대한 경비와 경호 등이 강화됩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선수단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숙소와 동선을 분리하고 24시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북한 측이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의 참가는 무산됐습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방향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COP33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해상풍력, 태양광단지, 아리백 산단 구축 등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흥군도 피해를 막기 위해 초동 방제에 들어갔습니다.